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정 조건이 맞춰진다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시간제 노동자도 퇴직금이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1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법으로 정한 조건도 맞춰졌는데 퇴직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미싱사와 미싱보조원, 정수기 수리기사,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고 일한 의사, 이분들도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지만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까지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소송까지 가서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서남부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예,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 연휴가 길어서요. 예. 푹 쉬었습니다. 예, 네. 저 후유증은 없는 얼굴처럼 보입니다. 네, 안 그래도 후유증이 생길까봐 어제 일을 조금 했습니다. 네. 저도 어제 그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당직 근무를 섰는데 예.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후유증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워밍업을 조금 해줘야지 괜찮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요. 오늘 네. 슬라굿이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진짜 좀 멋진 힌트를 좀 기대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퀴즈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네. 명절 이후 급하게 살이 쪘을 때 일시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 성분이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무엇일까요? 1번 글루코사민, 2번 글루코겐, 3번 콜라겐, 4번 아도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무사님 저 표정이 굳었네요. 비슷비슷하긴 하는데요. 예. 네. 특히 한번... 그 4번 네. 보기 아도겐은 저 스트리트 파이터 옛날에 그 아도겐 뭐 이거 아닙니까? 아도겐 이거 캔이죠, 캔.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똑같은데요. 이 캔이 아도겐 썼잖아요. 근데 요 캔하고 비슷한 그 캐릭터가 하나 더 있었어요. 류라는 캔인데요. 예. 그 류가 할 때 글리코겐 이러잖아요. 그래요? 예. 똑같이. 만들어내신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다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센스 있는 그냥 아예 정답을 그냥 주셨네요. 네.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죠, 사실. 괜찮아요. 네. 캔이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아도겐을 했다면 다시 한번 류가? 네, 류는 글리코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완벽한 힌트였고요. 네. 자, 또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 나눠보죠. 자, 노동법상 그 근로자라고 합니다.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일 텐데 특정 조건일 때만 근로자다 이런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나 산재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요, 그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규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만 정해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임금의 목적이나 돈 벌 목적으로 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하시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만으로는 도저히 근로자가 누구여야 하는가, 이런 거는 밝혀낼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이제 법원에서 판례로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근로자성의 판단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 말하는 게 계약의 형식이 도급 계약이나 위임 계약, 기타 다른 계약이더라도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질이 중요하다고 하면서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게 우리 확립된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오늘은 저 중간중간 질문 들어오는 거 좀 풀어가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 4589번님께서 육아휴가, 출산휴가 이런 건 저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안 됩니까라고 여쭤보셨네요.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요, 근로관계 계속 근로기간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큰 기업이 아니면 자그만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 출산휴가 기간을
동안에는 뭐 통상임금 차익이나 육아휴직 동안에는 받으실 금액이 없거든요. 예. 대신에 계속 근로기간에는 통산된다. 그러니까 그 기간도 퇴직금 계산할 때 재직일수에서 빼는 게 아니고 정산이 그 되는 기간도 거군요. 다 재직일수에 들어간다라고 포함된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네. 9497번님께서는 그 정직 기간은 퇴직금 정산 시에 빠질까요? 지인이 3개월 정직 후 퇴사 예정입니다라고 하셨네요. 요거는 정직은 이제 무급 기간이니까요. 그 예. 무급 기간인 거니까 사실 3개월의 퇴직금, 우리 법정급여로 그 퇴직금 계산하는 3개월, 퇴사하기 전에 3개월 급여로 계산할 때 무급 기간이니까 그 영원이 아니라 사실 평균 임금보다 그 임금이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출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평균 임금이 더 높다고 하시면 통상임금은 뭐 거의 기본급이시니까 예. 하시면 사실 정직 기간 3개월 끝나고 바로 퇴사하시면 안 되죠.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3개월 지나고 3개월이나 4개월 더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시는 게 맞아요. 예. 네. 1193번님은 4월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가장 높아진다고 하던데 맞는 얘기일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이게 4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추석과 저 설 지나고 해라. 그게 아무래도 저 상여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뭐 상여금이 나오는 데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예.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데 그럴 수 있는데요. 예. 사실 4월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퇴직금 계산할 때 1일 평균 임금을 구해서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로 하는데요. 예. 결국에는 1일 평균 임금 구할 때가 조금 유리해요. 결국에는 3개월의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눠주는 1일 평균 임금을 구하게 되는데 예. 그때 4월에 퇴직하시게 되면 30일, 31일, 28일이니까 뭐 90일? 89일이죠. 30일, 31일, 그렇죠. 61일, 예. 28일이니까 네, 뭐 90일 정도 되는데요. 이 평균임금 3개월의 기간은 89일에서 92일까지 산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 하루나 이틀 정도 줄어들면 1일 평균임금이 사실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시 좀 돌아와서요. 네네. 퇴직금 같은 경우는 네.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 또 종속적인 관계라는 게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게 좀 느껴집니다. 네네. 우선 우리가 그동안 늘 임금이라고 얘기해 왔는데 정확히 무엇을 네. 말합니까?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 뭔지에 대해서 정해는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이 임금이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퇴직금하고 연관시켜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소득, 그다음에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 제공이나 그다음에 도업이나 위임 계약에 있어서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미싱사나 미싱 보조인, 그다음에 뭐 프리랜서 뭐 이런 분들이 사실 근로자로 안 보는 거에 거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시면 일반적인 이 사회에 관행화돼 버렸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계약서를 거의 안 쓰죠. 위임 계약이나 뭐 위탁 계약 이런 거 쓰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근로계약서 쓰더라도 뭐 그거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니까 뭐 근로자로 바로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아까 판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형식이 어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이 내가 어떻게 근로하지만 일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요. 네.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핵심 같기도 한데 그 종속적 관계.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판단 지표가 필요해 보이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좀 정해놓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있어요. 한 8, 9가지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뭐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프리랜서다. 그다음에 프리랜서는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의 결과만 어떤 결과만 그 일을 발주하는 사람이 확인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한테 출퇴근 언제 해라, 일은 어떻게 해라, 업무 내용은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거를 캐치 주안점을 두고요. 업무 내용의 결정이나 지휘 감독을 했는지, 그다음에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지정했는지,
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 예. 근로자성 여부를. 그래서 작업 도구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예. 그다음에 내가 일을 그만뒀을 때 제3자를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되 또 그걸 어떻게 벌충을 해야 되는지, 예. 뭐 이런 것들이 판단 지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좀 노무사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풀어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좀 잘 되네요. 네, 네. 이기선상님께서는 노무사님 오락실 좀 다니셨군요. 제가 우리 동네 오락실 4대 고수 중 한 명이었다고 하시는데 노무사님은 저 공부 잘해서 그 오락실 안 다니셨죠? 예, 그 오락실 안 가는 사람 없죠. 뭐 한 번씩은 다 가니까요. 예, 스트리트 파이터는 제가 원래 좀 잘했습니다. 그게 저기 마지막 판까지 잘 깨고 그랬거든요. 네. 마지막 판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히틀러 비슷한 사람 나와가지고 깨는 거거든요, 그게. 맞아요, 네. 맞아요. 8659번님, 계약직은 일반직과 퇴직금 조건이 다른가요? 비정규직이나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라고 하셨네요. 네, 뭐 비정규직, 알바, 뭐 다른 거, 뭐 5인 미만 이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이 예. 퇴직금은 1년 이상, 일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하시게 되면 예. 바로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뭐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예. 네. 6724번님, 수습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포함됩니다. 사실 이 퇴직금의 기산점, 언제를 입사일로 잡아야 되는 거는 최초 내가 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중간에 우리가 정말 단절이라고 볼 수 없는 기간이 있으면 모를까, 최초 수습 기간 설정한 그날부터, 최초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예. 퇴사하시는 날까지 다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6923번님, 저희는 3D 업종이어서 외국인 근로자들만 고용하는데 간혹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뭐 그 사람들도 같이 고생한지라 월급이나 퇴직금 챙겨줬는데 주변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주변 분들이 워낙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 틀렸었어요. 왜냐하면 예.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실행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예. 사람이 이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신분이 우리 출입국 관리법상 일을 못하거나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닌 거는 따로 그냥 처벌을 받는 거고요. 예.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요. 아하. 그래서 당연히 이 사장님께서는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 시켰으면 돈 주셔야 되고 퇴직금 할 때 1년 지났으면 퇴직금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신고를 못하는 열악한 지위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신고하면 그 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알면 출입국 저기 관리사무소에 통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고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하고는 별개로 뭐 일 시키셨으면 주시겠다. 예. 네. 0847번님, 얼마 전에 회사에서 퇴직금이 직접 주는 것에서 연금이 가능하게 은행에 적립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기존 퇴직금을 정산해 준다고 하는데 꼭 받아야만 할까요? 기존 퇴직금도 연금으로 넣을 수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이거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서 기존에 적립된 그 퇴직금을 연금에다가 불입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시에 지급받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회사 잘 상의를 해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2305번님, 퇴직금 안 주고 버티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노동부에 신고하라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겠네요. 그런데 노동부에 신고하시고 나서 퇴직금이 결국에는 700만 원 정도라시면요, 소액체당금 이용해서 국가에서 먼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안 주시더라도 거기에 뭐 계속 안 주면 그냥 하지 마시고 신고하시고 또 소액체당금 이용하셔서 받으시고 그렇게 조금 일부라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